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화질 좋고 휴대성도 좋고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 가능한 빔 프로젝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뷰소닉의 빔 프로젝터 M1 플러스 G2라는 모델인데요. 구성품을 보면 빔 프로젝터와 파우치, 리모컨, 전원 어댑터하고 전원선, 그리고 USB-C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이 부분은 덮개 역할도 하는데 받침대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역할도 해요. 후면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지만 그냥 열면은 켜지고요. 덮으면 꺼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300 안시 루멘을 지원하는 밝은 렌즈를 사용했고요. LED 방식의 긴 수명을 지원하는 렌즈를 사용하는데요. 3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계속 켜놓고 사용해도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긴 시간이니까 실제 사용할 때 그렇게 쓰진 않겠죠. 그래서 수명은 엄청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받침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미니 삼각대나 삼각대 등에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빔 프로젝터에 별도로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음질이 상당히 훌륭한 스피커가 기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도 좋고 음량을 크게 높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초점은 수동으로 맞춰줘야 되는데요. 키스톤은 자동으로 보정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제품 외형 부분을 보면 통풍구 부분이 있는데요. 통풍구는 안쪽 부분에 먼지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부가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먼지를 막아주니까 수명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후면 부분에 보면 리모컨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제어가 가능하긴 한데요. 리모컨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요. 마이크로 SD를 넣어서 직접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단자 이용해서 전원 충전도 할 수 있고요. USB-C 포트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하고 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오디오, 헤드폰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USB 장치를 직접 연결시켜서 재생하는 것도 가능해요. 빔 프로젝터 전원을 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설정할 게 있어요. 와이파이도 연결해야 되고요.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은 거리가 2.1m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74인치 정도 되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기본 화면인데요. 메뉴 구성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TV UI라고 합니다. 버튼이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조작이 좀 쉽게 되어 있고요. 넷플릭스 앱을 설치했는데 넷플릭스 앱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내려보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한데요. 제가 재생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재생하면은 넷플릭스 영상을 재생해 봤는데요. 화면은 상당히 많이 밝고 선명합니다. 옆방에 불이 지금 켜져 있는 상황인데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밝고 선명한 게 보이죠. 화면을 당겨서 봐도 화질이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살아있고요. 물론 아주 고가형의 빔 프로젝터하고 비교하면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300 안시 루멘을 지원하고요. 고명암 대비가 12만 대 1을 지원합니다. 뷰소닉 시네마 슈퍼 컬러 플러스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REC 709 규격을 125% 대응합니다. 영상 품질도 나름 괜찮은데요. 스피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별도로 스피커 구성은 필요 없이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있으니까 이 기본 스피커를 볼륨 높이기만 해도 상당히 좋아요. 기본 배터리를 이용해서 6시간 정도 사용 가능한데요.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야외에서는 그럴 수 없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USB-C 충전을 하면은 야외에서도 긴 시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키보드 마우스가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가끔 뭐 타이핑을 해서 직접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뭐 로그인을 하거나 그럴 때 리모컨만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좀 불편해요. 그럴 때 USB 단자에다 리시버를 장착해 놓고 하면은 이렇게 무선으로도 마우스 패드랑 키보드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없는데 제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Vcaster Sender라는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에 뜬 걸 그대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미러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서 스크린 미러링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애플의 에어플레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해 볼게요. 같은 와이파이에 있을 때만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전송을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안드로이드 11 버전에서는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이 안 돼요. 이전 버전에서만 지금은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는 업데이트 돼서 뭐 이거 개선될 것 같긴 한데요. 웨이브를 재생을 해 볼게요. 지금 웨이브에 좀 들어왔고 재생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을 해 줍니다. 선택을 하고 그럼 화면에 옆으로 재생이 되면서 이제 실제 재생이 되겠죠. 무선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소리를 듣거나 뭐 영상 복원하는 부분에서 전혀 불편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티빙도 재생해 볼게요. 지금 보면 화면 그대로 지금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도 한번 재생해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재생되는 게 보입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지금 영상을 재생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끊기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안드로이드 11 버전에서 스크린 미러링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SB-C 케이블을 그냥 직접 기기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냥 화면 전송이 가능해요. 리모컨에서 영상 소스 버튼 누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USB-C랑 뭐 HDMI 뭐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HDMI 옆에 USB-C가 있는데 USB-C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화면이 연결됐는데요. 그런데 USB-C로 연결했는데 화면이 더 찌그러져 보이긴 하네요. 지금 보면 위아래 크기를 맞춰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요. 그런데 덱스를 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쓸어 내리면 여기 메뉴 중에 덱스가 있거든요. 덱스 선택을 하면은 덱스 모드로 전환이 돼요. 덱스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뭔가 띄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덱스 모드에서 지금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보면 화면 해상도가 근데 정확히 맞지는 않아서 그런 모르지만 조금은 찌그러져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터치패드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넷플릭스를 띄웠는데 지금 창이 작죠. 그러면 최대화를 해서 다시 시작 누르면은 최대화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영상을 재생하거나 보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 선택하면은 재생이 되겠죠.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원신 게임을 실행해보고 한번 빔 프로젝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버튼 위치 대략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안 봐도 그냥 빔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제어하는 게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화면 보는 것보다 확실히 큰 화면을 보니까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작할 때 좀 더 재미 요소를 주는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버튼 위치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게임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만약 컨트롤러가 따로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화면을 크게 띄워놓으니까 지금 작은 화면을 보면서 게임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몰입도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좀 더 잘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화면은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뭐 해상도가 엄청 높아서 뭐 아주 부드럽게 보인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옵션은 살짝 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해보니까 뭐 조작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게임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스트림 서비스 하고 하는데 만약에 뭐 영화관 아니지만은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빔 프로젝터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노트북을 USB-C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노트북에 연결시켜서 보조 모니터처럼 지금 활용해 보고 있는데요. 화면 해상도는 480p로 띄었을 때 가장 적합했습니다. 지금 보면 권장 해상도도 848에 480으로 뜨고요. 띄었을 때 이렇게 뜨고 근데 FHD로 해상도를 강제로 높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글자가 뭉개져서 좀
깨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FHD를 한번 올려볼게요. 해상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좀 한 화면에 많이 띄울 수는 있긴 하지만 조금 뭉개져서 보이긴 하죠.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뭐 제가 재생했던 거를 재생해보면 영상을 보는 정도로는 뭐 그렇게 부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도 화면 해상도를 변경 한번 해볼게요. 지금 FHD로 지금 넣은 거고 480p로 변경해보면 네, 이 부분은 크게 뭐 차이가 막 확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래서 만약 같은 화면에 좀 많은 정보를 띄워서 보고 싶으면 FHD까지 높여서 설정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영상 보는 거는 둘 다 뭐 동일하니까 크게 부족함 없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결 방식으로 HDMI를 USB-C로 변경해주는 젠더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HDMI 포트를 직접 이용해서 뭐 스마트폰 화면을 보낸다거나 노트북과 연결한다거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식만 다를 뿐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설정 화면도 좀 살펴볼게요. 설정 메뉴 들어보면 처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데 나중에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뭐 와이파이 뭐 연결되는 부분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설정, 네, 한국어 언어랑 뭐 투사되는 위치, 키스톤을 수동으로 직접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날짜랑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설정할 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후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좋고요. 고급 설정에서도 뭐 전원 소스랑 전원 켜짐, 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뭐 하만 카돈을 뭐 모두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설정 가능하고요. 광원 레벨 지금 절전되어 있는데 약간 전체, 절전, 네, 이런 설정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보에서는 이렇게 내장 메모리의 뭐 용량 상태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만카돈 이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뉴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선택하면은 뭐 스피커로 활용하는 거, 페어링, 그리고 블루투스 아웃 끄는 거 뭐 이런 거가 있는데요. 저는 페어링을 해서 지금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지금 M1 플러스라고 해서 블루투스가 지금 접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재생해 보니까 이렇게 스피커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리모컨의 버튼이 야광이 아니에요. 뭐 빛이 들어오거나 야광이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버튼에 뭔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빔 프로젝터 사용할 때 이렇게 주변을 캄캄하게 해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리모컨을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 버튼의 위치가 안 보여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버튼이 나중에 빛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이 화면을 가리는 부분이랑 뭐 받침대, 뭐 전원 자동 켜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랑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괜찮았던 게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음도 상당히 많이 정숙했습니다. 뭐 소음이 많이 커지면 빔 프로젝터를 가까운 위치에 놓고 들을 때 이 사운드가 아무리 좋아도 막 우웅한 소리 때문에 많이 가려져서 좀 반감되게 되는데요. 소음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사운드는 상당히 좋아서 영상 보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디자인이랑 품질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빔 프로젝터 지금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밤에 오붓하게 영화를 좀 멋지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